이번에 역대급 가성비라서 돈 아꼈다. 아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해도 맥미니에서 아꼈으니까.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이번 시즌 맥미니가 너무 가격 대비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너무 잘 나왔기도 하고, 특히 교육 할인을 받으면 한 7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뭐 작업용이나 일반 사용용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새로운 맥미니를 구입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리 영상에서도 제가 댓글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특히 맥미니 구입할 때 모니터를 뭘로 사야 할까요? 라는 댓글을 정말 많이 받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맥미니나 맥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성비의 모니터 한 편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미니를 위한 가성비 입문용 모니터 고르기 1편입니다. 이게 왜 제가 1편이랑 2편이랑 나눴냐면, 사실 막 모니터를 엄청 많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모니터를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정보를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시고 하면 다음에 더 탄탄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모니터가 생각보다 브랜드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니터 고르기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나온 모니터 한 두세 대 정도 추가로 구입해서 그거를 실제 비교하는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저는 이번에 컨셉을 가성비, 그러니까 입문용 30만원대로 이제 좀 포지션을 잡아봤어요. 왜냐면 이미 디자인이나 색이 중요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 모니터 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모니터를 좀 찾아보니까, 디자이너 그리고 색에 민감한, 색 균형이 잘 잡혀있는 모니터는 최소 조건이 한 50만원에서 60만원은 되어야 그게 최소 조건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모니터 하나에 50만원에서 60만원 투자한다, 조금만 더 투자하면 맥미니 거의 본체값이에요, 본체값. 입문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요것은 제외했습니다. 요 위로 가더라도 이제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게 많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델이 32UL950이라는 옛날에 나온 모니터고, 또 이제 LG에서 나온 이제 옆에는 1대1에 가까운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앱디님은 이제 아주 유명한 그 가성비 모니터 있잖아요. 32UL650 쓰고 있고, PD님들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한 대, 그리고 델의 U27223Q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색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갖춰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저는 맥에서 모니터를 구입한다, 무조건 4K 해상도를 추천해요. 왜냐면 이제 이전에도 그랬다시피 4K 모니터가 저는 맥에서 최소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또 한편으로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능도 더 떨어지고 비싸기만 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맞는 말이지만 맥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4K 듀얼로 쓰는 뭐 M1 Max, M2 Max를 쓰지만 여기서 전혀 딸리지도 않았고, 다른 PD님은 M3 Pro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때 4K 모니터 2대 이렇게 쓰더라도 성능에서 이제 버벅임을 느끼거나 그러한 점은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 제가 맥북 에어도 좀 들고 다니면서 쓰거든요. 거기서도 4K 모니터 한 대 정도는 성능이 느려서 못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은 전혀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애플 실리콘이 나오고 나서 사용했을 때는 성능에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싸기만 하지 않나요? 요거는 어느 정도 맞기도 하죠. 왜냐면 제가 입문용으로 최소로 잡은 가격이 30만원 정도로 잡았으니까요. 근데 왜 4K 모니터를 기본으로 써야 되냐? FHD나 QHD를 사도 호환에 문제가 되진 않는데 선명함의 차이가 너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저는 맥의 최소 사양이 4K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또 한편으로 그럴 수 있죠.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선명함이 좋아지고 뭐 그거는 좋은지 알겠어, 근데 아이콘이나 글자 크기가 더 작아지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 DP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글자를 표현하는데 해상도가 달라져도 동일한 크기로 유지를 해주고, 그만큼 글자 하나를 표현하는데 한 개의 픽셀을 사용했다면 여기서 2배 스케일링해서 4개로 표현함으로써 더 선명하게 표현을 해주는 하이 D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 이시라는 글자를 표현해야 돼요.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풀 HD의 해상도라고 표현합시다. 그럼 요렇게 이제 가로 10개, 세로 10개, 요 정도의 이제 픽셀이 하나 있다고 봐요. 그럼 이시라는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픽셀은 하나를 모두 다 켜야 되니까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면 요렇게 이시라는 글자를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게 FHD라고 했잖아요. 4K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가로 세로가 20개가 추가되었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더 촘촘하게 이렇게 칠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글자 표현은 이렇게 된다. 그럼 실제로 보는 건 이시라는 글자 크기는 동일하지만 픽셀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선명하고 깔끔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맥에서는 무조건 4K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뭐 이제 맥이랑 윈도우랑 사실 이제 표현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해요. 예전부터 애플은 이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나오고부터 뭐 맥에서도 이제 하이 DPI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윈도우도 요거를 꽤 잘 표현을 하거든요. 100%, 125%, 150% 이런 식으로 이제 배율을 설정해서 볼 수 있는데, 맥에서는 요거를 예전부터 하이 DPI를 제대로 잘 지원을 하면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맥에서 FHD나 QHD 모니터를 연결하면 좀 뿌옇게 보이고 4K 이상부터는 진짜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물론 맥에서 4K 이하도 하이 DPI를 지원하긴 하는데 그만큼 이 크기가 너무 커져버려서 사실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고요. 다음 조건은 인치죠. 이것도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요. 27인치를 구입하는 게 좋냐, 32인치를 구입하는 게 좋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요즘은 큰 모니터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거의 32인치가 거의 기본 모니터로 자리를 점점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또 조건이 있어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도 32인치를 추천하냐라고 하신다면 듀얼 모니터만큼은 27인치를 추천드려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많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32인치로 듀얼 모니터로 쓰면은 더 넓고 좋기는 한데 너무 커요. 32인치 두 개는. 저는 개인적으로 32인치 두 개로 듀얼 모니터를 쓰는 것보다 27인치 모니터 듀얼 모니터를 쓰는 게 더욱 만족감이 좋았습니다. 듀얼 모니터를 쓸 거면 27인치 구입을 추천드리고 싱글로만 쓴다면 저는 무조건 32인치를 추천드립니다. 처음 32인치를 써보면 엄청 커 보이거든요. 근데 적응하면 이것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번째 조건은 USB Type-C. USB Type-C로 충전 기능을 지원하냐 아니냐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맥미니는 사실 필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맥미니 자체의 전원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맥미니는 필수 기능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맥북을 사용하는데 맥북에 쓸 모니터를 찾는다? 그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도 자세히 보면 모니터별로 출력할 수 있는 와트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보통 한 60에서 65W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있고 한 90W까지 지원하는 모니터가 있고 그 이상 지원하는 모니터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맥북 에어에 물릴 모니터를 찾는다. 그럼 모니터에서 60에서 65W까지 출력 가능한 모니터를 찾으면 좋고 맥북 프로 14인치에 물릴 모니터를 찾는다. 얘는 100W, 한 90W까지만 출력되는 모니터를 써도 충분해요. 여기서 맥북 프로 16인치 이상 모니터를 찾는다. 그럼 저는 100W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M1 Max에 4K 모니터를 물려서 쓰거든요. 보통 이제 16인치는 140W 충전기를 주기 때문에 140W를 지원해야 되지 않냐 해서 해보니까 이게 플러드로 막 엄청 빡세게 굴리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영상 편집하는데 90W 출력 모니터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모니터에서 USB Type-C로 모니터 출력도 되고 충전도 되는 제품을 쓰잖아요. 그러면 맥북을 닫고 나서 클램쉘 모드로 그냥 데스크탑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는 케이블 하나를 뽑아서 그냥 밖에 들고 나가서 노트북처럼 사용하면 되고 집에 들어왔을 때는 USB Type-C 케이블을 하나 꽂으면 충전과 동시에 모니터 출력까지 되다 보니까 요즘은 또 데스크탑을 구입하지 않고 노트북을 구입해서 이렇게 병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모니터를 골라보시죠. 저는 이제 구입을 하는 건 거의 웬만하면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구입하는 편인데 이렇게 이제 비교할 때는 좀 다나와를 쓰는 편이에요. 모니터를 선택하고 4K 고화질 모니터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크기는 27인치와 32인치만 볼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부터 이렇게 나오죠. 알파스캔의 U32 V5 4K라는 모니터인데 얘는 이제 VI 패널이고 60Hz에 밝기는 300칸델라. 사실 300칸델라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또 이제 실내에서만 쓴다면 나쁘진 않아요. 가격은 한 33만원 정도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USB Type-C로 출력이 안 되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맥미니에서 쓰기는 적합하지만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에서 쓰기엔 이제 충전기를 따로 물려줘야 되다 보니까 살짝 귀찮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33만원인데 색영역도 좋아요. DCI P3 103%까지 커버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습니다. 삼성 오디세이 G8 저도 집에서 게임용으로 쓴 건데 이건 너무 비싸서 패스. 60만원대도 패스, 160만원대도 패스. 이게 딱 봐요. 가격이 장난 아니야. 그나마 괜찮은 게 가격이 LG전자의 32UP830이 지금 한 42만원 정도 되는데 처음 자료 조사를 할 때는 38만원이 평균 할인가였거든요. 얘는 IPS 패널에 360칸델라로 아까 전에 있었던 이제 알파스캔보다는 조금 높고요. DCI P3는 오히려 알파스캔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90%를 커버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95%를 커버한다고 해요. 다나와에서도 가끔 이런 이제 잘못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체크하는 게 좋죠. USB-C 타입 PD 충전으로 최대 60W라고 딱 적혀있죠. 그럼 맥북 에어나 아마 맥북 프로 한 14인치에서도 고성능까지는 안 해도 웬만큼 쓸 수 있고 16인치 맥북 프로는 이제 조금 부족한 용량이다. 그래서 얘도 이제 나름 30만원대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27UP550N이라고 얘는 27인치입니다. 알파스캔과 마찬가지로 300칸델라까지 지원하고 얘는 PD 충전이 90W까지 돼요. 윤근면 맥북 프로 16인치도 조금은 부족하지만 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그 정도의 출력이에요. 대신 얘는 이제 DCI P3라기보다 sRGB 98%를 커버하기 때문에 색역은 조금 더 좁죠. 얘도 담아놓겠습니다. 얘는 46만원이라서 패스. 4K가 진짜 비싸요. 크로스오버의 27ULD950이라는 모델이고 얘도 4K의 27인치인데 지금 봤던 것 중에서는 이제 밝기가 제일 높습니다. 400칸델라 있고요. DCI P3도 105%로 커버하고 PD 충전도 65W까지 지원해요. 얘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요. 페이퍼 스펙만 봤을 때는. 얘도 담아두겠습니다. 삼성의 32J50 제가 옛날에 한번 구입해봤는데 조금 아쉬워서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쥐안테크 V32UE 예전에 제가 한번 가성비 모니터를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가성비로 너무 좋았는데
먹었는데 색이나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이번엔 새로운 모니터로 또 구입해보고 싶으니까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가격은 좋아요. 27만원으로. 야, 이거는 뭐지? MSI가 왜 이렇게 가격이 조금 이거 가격이 잘못된 거 아닌가? 4K에 27인치에 DCI P3 99%까지 커버되고 C타입으로 65W까지 충전되는데 왜 24만원이지? 말이 되나? 일단 담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크로스오버에 27USD55라는 모델이 있고 2024년 6월에 나왔는데 왜 24만원인데 이 정도의 스펙이지? 일단 담아보겠습니다. MSI 밑에 거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너무 싸니까 더 의심되네. 단순히 나와 있는 스펙으로만 봤을 때 한 5개의 모델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딱 봤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오른쪽 3개의 모델은 27인치, 2개는 지금 32인치예요. 화면 비율은 똑같고요. 패널 종류는 이제 하나 알파 스캔 것만 이제 VA 패널입니다. 보통은 이제 LCD에서 이제 IPS가 좋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 VA 패널도 이제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격이 저렴해서 또 모르겠네. 이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평면의 광시야 가게, 해상도는 모두 4K로 동일하고 최대 주사율 요거는 사실 이제 60Hz면 충분해요. 뭐 우리가 이제 맥으로 게임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밝기는 지금 크로스오버가 제일 좋아요. 크로스오버가 제일 좋고 그다음 LG 거가 좋습니다. 명암비는 확실히 이제 IPS보다 VA 패널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VA 패널 3500대 1 얘가 더 높고 나머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안티 글레어, 논 글레어 이렇게 있고 네 이게 다 나와서 이렇게 비교를 보여주더라도 이게 틀린 정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MSI 거는 HDR 지원이 안 되나? 얘네들은 또 HDR10 인정도 받았네. USB PD 지원 지금 여기 4개의 모델이 되는데 알파 스캔은 또 안 됩니다. MSI는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지 배사월도 안 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살펴봤을 때 지금 제가 구입해보고 싶은 모델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LG전자의 32UP830이라는 모델인데 제가 이제 고른 모델 중에서 가장 비싸거든요. 한 38만원. 조금 비싸서 고민인데 이제 구입할까 말까 약간 고민되고 그나마 이제 가성비를 찾는다면 크로스오버의 27UL950 알파 스캔의 U32V5라는 모델을 한번 구입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27인치랑 32인치랑 인치수가 다르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땐 이제 요 모델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물론 이제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색은 조금 포기를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제 부가적인 기능에서 또 장점을 얻을 수 있고 제가 아까 살펴본 모델 외에도 가성비 모니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니터를 한 2-3개 정도 구입해서 비교하는 리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만 보고 결정하면 되겠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딱 바로 모니터를 구입해서 비교를 해보고 한국의 맥미니가 출시되기 전에 리뷰를 한번 올려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가성비 입문용 모니터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모니터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댓글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모니터를 잘 모르더라도 내가 봤을 때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왜 지나쳤지? 하는 제품들도 이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빨리 댓글 남겨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맥미니가 내일 바로 오거든요. 빨리 맥미니 뜯어서 리뷰하고 모니터도 빨리 리뷰를 해야 한국 정발하기 전에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